아, 맞춰야 끝이 나는구나. 코먼이어한 날 빈볼 사인은 저한테만 갔어요. 사실 때리실지도 몰랐지만 야, 기록이구나. 오케이, 더 쳐봐라. 34 피홈런 우승하면 보너스 같이 챙겨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아에서 하나 올 때도 투수 코치님이 한영덕 투수 코치님, 하와이에서 2월달이니까 전주련 기간이죠. 또 팔 어때? 그래서 팔이요? 괜찮아요. 1년만 쓰고 버리네. 코치랑 하자. 네 생각은 어때?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네. 20명 안에도 못 들었구나 하면서 한영덕 감독님께 또 부르시는구나. 또 가서 또 해야지. 또 기쁜 마음으로 오고. 처음으로 다른 팀의 문화를 접한 거잖아요. 네네. 뭐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팀마다 컬러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수든 영입이 되면 거기 컬러에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KT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구 20년 동안 내 인생 최고의 경기 3가지, 정말 있고 싶은 경기 1가지를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5년도에 9승하고 나서 조금 공백기 있다가 2경기 남겨놓고 10승했을 때 그때 최고의 집중력을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마지막 한 경기 여부에 따라 5강을 가냐했었어요. 끝나고 인터뷰하면서 저희 아직 포기 안 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했던 그날 저녁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SK전이었는데 연장까지 가서 이겼는데 말루까지 만들어놓고 말루에서 1루 성열이 병살을 해가지고 한효선 선수 잡고 그리고 이겼던 경기 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프로 생활하면서 막 제스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 잊고 싶은 경기는요? 잊고 싶은 경기? 많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3가지 뽑을 수 있어요. 잘한 거보다 못한 거 뽑으라면 그게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코먼이어한 날 그거는 부산전. 그건 너무 어린 패기로 그러면 사실 안 되죠. 늦게나마 사죄를 또 드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그 이후에 베이징 2차 예선에서 만났어요. 그냥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되게 사람 좋으시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건강하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무마됐다고. 심지어 정말 웃긴 거는 오늘 시험 보러 왔잖아요. 김동수 코치 지나가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걸 못 풀었거든요. 그 후에 뵙긴 했어요. 끝나긴 했는데 6년이었죠 그때가. 근데 그 경기랑 저도 그 심수창 형 같이 제로키 간 경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김성 감독 시절에 너무 그리고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날 야수들한테 그 미안한 감정으로 있었던 그런 경기 너무 잊고 싶죠. 선발 투수를 책임감이 너무 없는 그런 경기. 뭐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들은 뭐 이미 스토킹을 통해서 자세히 또 설명이 됐었는데 이종욱 코치는 이제 그때 빈볼 사건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돈수 코치에 대해서는 그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엔 그래도 볼이 빠른 투수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빈볼 사인은 저한테만 갔어요. 둘 다 빈볼이네요, 결론은. 그렇죠. 빈볼이죠. 뭐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저한테 이런 거 부탁하지 말라고, 저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마치는 게 뭐 또 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게 제일 뭔가 크죠. 좀 사실 투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실력한데 지니까 꼬집는 거밖에 안 돼, 깨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팀은 우리 팀 4번 타자 맞힐 건데. 결국엔 끝이 없는 계속 서로 그게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우리 편이 맞았는데 안 맞히냐, 또 혹은 이렇게 난타당하고 있는데 몸쪽으로 쏴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야구를 했는데 정말 억울하고 난타를 당하고 자기가 실력을 키워서 삼진을 잡을 능력을 만들어야지 그 분한 거를 왜 상대편한테 화풀이 하는지. 만약에 이제 빈볼 지키가 내려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계속 어떤 타이밍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저 내공을 못 던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19살 때 장성호 선배한테 빈볼 사인이 났어요. 몸쪽으로 이렇게 과감히 가긴 했는데 피했는데 못 맞췄어요. 시도는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승부를 했죠. 근데 엄청 크게 혼나고 맞춰야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김동수 코치님 때 초구 등 뒤로 갔어요. 그 이미 느끼신 거죠. 그렇죠. 그럼 끝내면 되는데 저는 그 기억이 있는 거죠. 맞춰야 끝이 나는구나.
그분 가만히 안 있죠. 이런 어린 놈 이러면서 일이 된 거죠. 사건이 일단. 아,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당연히 대들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아니니까. 그렇다고 또 도망 다니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때리실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고의로 진행한 플레이니까 때리면 뭐 맞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또 김민식 감독한테 너 다치면 어떡하려고 왜 안 피하냐고 막 그렇게 또 혼나긴 했지만 아무튼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로 이슈가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많이 조명을 받았죠. 네. 참 성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걸로. 근데 그때 당시부터 볼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슈가 돼서 더 경기도 많이 나가고 김도수 코치한테 고마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래. 여러모로 감사한 거죠. 네. 네. 사실 빈볼을 타자들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일부러 던지는 투수 정말 재고가 없다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아니 제가 빈볼을 맞춰보니까 그거 맞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느낌상 몸쪽으로 요정 던진다고 하면 데드볼 맞추면 한 이쪽이 더 던져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갭이 나고 평생을 릴리스 포인트를 여기서 이렇게 던지던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네. 거의 뭐 95%는 일부러 맞히지 않았을까. 그럼 이것도 그럼 포수가 먼저 사인을 내요? 당시에는 사인이 있었죠. 맞히라는 사인. 네. 가운데 손가락이었는데 또 잔인하게 그게 나면 또 맞히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던졌었죠. 근데 이제 참 없어져야죠. 왜냐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옛날이다 보니 또 에피소드로 해프닝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저는 잊지 못할 게 그 연장 18회 1박 2일 그 끝장 승부 봤던 그 경기, 잠실 경기. 그거 정말 제 인생 숨기고 싶은 경기 처음일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0몇 회 올라서 18회까지 던졌죠. 곧잘 던지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타자기 연속 볼넷 그랬어요. 정말로 한심했고 너무 허무하고 내가 뭐 한 거지. 뭐 고의사고가 껴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그 당시에 김현수 선수였는데 두산 시절 김현수가 최고 정말 무서운 타자라고 였었거든요.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것보다 막 좀 어렵게 해야지 하는 게 카운트가 몰리고 마지막에 볼까지 해서 정말 허무하게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서 진 거죠. 그때 해마다 뭐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제 커뮤니 사건 있었고 2008년이 이제 연장 18회 있었고 2009년은 이제 단일 시즌에 34피 홈런 네 맞아요. 있죠.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요즘 안 깨질 것 같은데. 뭐 심수창위원 18연패 저는 가소로워요. 저는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34피 홈런. 네. 11승인가 하긴 했는데 맞는 날은 정말 엄청 맞았어요. 2009년도에 선발을 들어갔는데 결정구 잡을 게 없더라고요. 커브나 체인지업 던졌어야 되는데 2007년도 8년도는 공이 빠르니까 직구 슬라이더로 굉장히 빠르게 아웃을 잡아내는 스타일로 했다가 막상 선발이 들어갔는데 직구 슬라이더만 던지니까 타자들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맞고 타이 되는 순간 기록이구나. 오케이 더 쳐봐라. 똑같이 던질 테니까 더 쳐봐라 했는데 여지없이 그날도 한 2방인가 3방 맞고 뭐 이 역량 부족이다. 창피하다. 그 당시 11승을 했어도 면목이 없죠. 승은 챙겼지만 아픈 일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형제분이 다 야구인인데 친형도 하나이글스에 2006년도 7년도까지 하다가 은퇴하셔서 지금 클럽팀 감독하고 계시고 동생도 같이 천안북일고하고 프로까지는 못 오고 삼형제가 같이 뛰었으면 정말 기록이었을 텐데 또 친형이 있을 때는 1군에 동반으로 올라와서 해보진 못했는데 같이 물어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우애 좋게 지냈던 형이 하니까 따라서 하게 되고 또 동생도 따라오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집이 엄해가지고 그 옛날 오락실 같은 데를 절대 못 갔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 민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 팀 내 가서 한 명 한 명 붙여서 같이 민박하고 나가서 뭐 오락실 다녀 이렇게 했는데 형이 원정 경기 어디 민박 간다고 하면 나도 갈래 이렇게 해서 유니폼도 없는데 따라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야구공을 잡고 있고 또 동생도 늦게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쯤 안타깝게 뭐 허리 수술하면서 그만두긴 했는데 근데 진짜 한 명 뒷바라지도 힘든데 3명을 야구 선수로 지금 저도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그 당시에 전주련 가니까 특별회비 내야 되니까
어디 가서 굉장히 고된 일도 하시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죠. 네. 안영민 선수가 이제 지금 은퇴 발표했어요. 네. 가장 좋아했을 타자가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 타자가 네. 사실 저희 팀에 있어요. 우준이한테 강했던 걸로 기억하고 우준이 역시도 네. 본인이 선배님 볼 정말 못 쳤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적 같은 그런 타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정. 아, 네, 정희는 뭐 1년에 평균 한두 개씩 홈런 치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유독 약했어요. 제 슬라이더나 직구가 다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바운드 떨어지고 스윙을 잘하다가 제공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 한국 시리즈 2006년도에 네. 이제 그때는 선발로 올라갔다가 네. 결국 패했지만 그때 한 번이랑 이번에 2021년도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많이 서운하지 않았어요? 시리즈 하기 전에 경기 이제 컨디션 조절 같은 거 역시도 드는 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좀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었는데 평가전 마지막 경기 때 경기조에서 살짝 빠지더라고요. 아, 감독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통합 우승한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해서 우승하면 보너스 같이 챙겨줄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지도 받고 반지도 해주고. 유일하게 있는 나한테 정말 네. 아니 정말 근데 이 진열장 집에 있는데 그런 기록상에 대한 정말 없더라고요. 선행상 하나에서 10년 근무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떡하니 이제 우승 반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뭐 만족하죠. 참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KT나 또 이관창 감독이 많이 고마운 거죠. 안현무 선수한테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한국 시리즈까지 올 수 있게끔 투수조에서 리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뭐 미미하게나마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전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 한국 시리즈는 어디서 보셨어요? 시즌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그쵸. 2군에 합류해 있었어요. 아. 후배들이랑 같이. 마지막 장면에 그 유한준 선수랑 박규현 선수 그 상황에 너무 눈물 흘리셨겠다. TV로 봐도. 3아웃 되고 그냥 껐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다들 카톡 푸사에 다 막 하얀 유니폼 하얀 모자 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랬구나 이런 참 다 안 주나 봐요, 신은. 그럼요. 네. 제가 2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 더 크게 활약하고 더 크게 사랑받고 은퇴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네, 봐라 진짜 고생했다.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강한 어깨라고 생각했고 남들보다 더 유연하다고 생각했고 최고의 어깨라고 생각했고 뭐 그렇지만 부상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던질 때만큼은 그 통증이나 그런 거 못 느끼게 경기에 임해주고 1000이닝이 넘게 마운드에서 공을 던진 좀 오른팔에게 너무 격려를 해주고 싶고 앞으로는 2월 58로 아이들을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앞으로 더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현미의 셀픽쇼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